저번 주에는 저희가 잘 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정리를 좀 하고 잘 네. 쉬어라. 아, 그치. 그런 얘기였어요. 맞아요. 오늘은 좋아하는 것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 작가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새로운 A씨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아하는 일이란 어떤 일이 좋아하는 일인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끌리는 일을 하고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은 최근에 가장 큰 충동을 느낀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니까 또 잘 안 떠오르는. 그럼 최근에 가장 재밌었던 일? 재밌었던 일? 네, 현대인의 표상 같네요. 모두 뭐 그렇죠. 뭐 인생이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그냥 막 힘든데 뭐 억지로 사는 거지. 충동적으로 계속 뭔가를 선택할 때 일부 조건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통되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 빼고 나면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집에서 쉬는 거였던 것 같아요. 누워있는 거? 네. 아,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때 했었어요. 네. 어느 때는 뭐 게임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하루 종일 게임도 해보고, 어느 때는 또 영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하루 종일 영화도 봐보고, 하루 전체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일에 투자를 해봤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굉장한 피곤함이었고, 그게 진탕 즐기고 나면은 그쪽으로 또 거들떠보기도 싫더라고요.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니까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 글 쓰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좋아하는 일이면은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서 쓰고 싶은데 소설을 각 잡고 쓰지는 않아요. 바쁜 와중에. 좋아한다고 묻는다면 당연히 좋아한다고는 하겠지만 이게 정말 좋아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매번 의문이 듭니다. 바쁠 때마다 그렇게 손을 놓으니까. 혹시 A씨는 열중했던 일이 있을까요? 지금이 아니어도 좋아요. 옛날에라도 열중했던 일이 있는지, 하루 종일 해봤던 일이 있는지. 학생 때 이후로는 딱히 그랬던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학생 때는 집에서 누워서 TV 보는 걸 되게 하루 종일 많이 했었는데 그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좋았어요? 저는 일본 만화 엄청 많이 봤는데 그때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몇 날 며칠씩 그냥 집에 안 나가고 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질려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는데 그냥 그때 기억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 작가님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좋아하는 일이란 어떤 일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 네, 여러 가지를 일단 해보면 될 거고, 일단 어른들이 맨날 아이들한테 좀 여러 가지를 경험시켜 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 강요가 되면 안 되겠지만 어렸을 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해보잖아요. 소소하게 교육 과정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네, 이런저런 경험을 해나가면서 알게 되겠죠? 조금씩 막 간을 보면서. 네. 좋아하는 일이랑 잘하는 일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합치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자기가 이것저것을 해봤는데 내가 이 분야의 일을 좀 더 잘 되어지네, 이런 것들을 느낄 때 그 분야의 일을 좀 더 좋아하게 되고 더 깊이 사랑에 빠지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 좋아하는 일이란 새로운 것을 접해보고 도전해야 된다는 거겠네요. 여러 일들 중에서 경험해보고 적성 찾아가면 되지 않나. 근데 좋아하는 일 그런 거는 돈이 들 텐데 저는 그래서 이제 방구석에서 시간이 남으니까 글도 조금 써보고 그림도 그냥 사부작 그려보고 했어서 조건 중에 몇 가지는 일단 돈이 안 드는 거. 글은 그냥 종이랑 펜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셰익스피어랑 경쟁한다고 쳐도 종이랑 펜만 있으면 똑같은 조건이에요. 나도 종이랑 펜만 있으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음악이나 이런 걸로 당장 승부를 내야 된다고 하면 장비도 없고 아무 지원도 없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건 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가장 싸고 지금 별거 없을 때도 내가 몰입해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일, 혼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글 쓰는 거 찾았고, 그림도 낙서도 많이 했었었고, 노래 부르는 것도 시도를 해봤지만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미에 돈이 든다고 하면은 돈이 네. 안 드는 것부터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제 요즘은 이거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시작해도 진짜로 끝까지 가면은 얼마든지 전문가가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중섭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검 은박지 이런 데다가 그림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조건이나 상황이 그렇게 제한이 되지만은 않는다. 근데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좋아하지 않는 일에 투자하다 보면은 그런 걸 할 기력도 없게 될 텐데 좋아하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 찾으면 되죠. 뭐 안 찾는다고 누가 뭐라 하나. 그러네요.
할 말 없이 대답하긴 했는데 솔직히 지치긴 해요. 뭐 일상을 보내고 나면은 자리에 누우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그런 탄력감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누워 있으면 뭐 영원히 못 찾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찾아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소설을 처음 쓸 때 너무 힘든 때 썼던 것 같아요. 일이든 정신이든 굉장히 힘들 때 시작을 했고 위안을 얻다 보니까 점점 다른 글도 쓰게 되고 뭐 힘들더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 마음에 위안이 될 거를 더 잘 찾지 않을까요? 막 물이 좀 마시고 싶은 사람이 물을 더 잘 찾듯이. 네, 그럴 수도 있고 사실 뭐 좋아하는 일이 없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네, 좋아하는 일도 사실 좋아하는 부분은 이 조그만한 부분이고 싫어하는 일이 그 주변에 엄청 많이 채우고 있을 수도 그치, 있고 그럴 만약에 수 있지. 노래한다 가수한다라고 해도 지루하게 연습하는 시간이 엄청 길 수도 있고 사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일상에서 이미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뭐 물건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지.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서류 작업, 문서 작업 할 때 논리 정연하게 그걸 맞추는 게 너무 좋아. 또 아니면 뭐 아까 말했듯이 문서 파일 이렇게 각딱 잘 맞춰가지고 정리하는 게 좋아. 뭐 어떤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아. 어떤 부류의 사람이랑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들로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또 더 발견하기도 되고 일이라는 게 딱 한 가지의 행동으로 구분되는 건 잘 없잖아요. 네, 그죠. 뭐 보고하는 거, 회의하는 거, 서류 쓰는 거, 그리고 또 뭔가 의사소통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장 작가님이. 좋아하는 부분을 이렇게 분해해서 찾아봐라.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 같네요. 우리 A 씨는 뭐 생각나는 게 있나요? 일을 하다가 싫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을 아니어도 좋아요. 제가 너무 못 쓸 사람인가 봐요. 그냥 누워있는 게 좋아요. 서 있는 것도 솔직히 힘들어서 별로. 제가 못 쓸 사람인가 봅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진짜 아니고 이게 힘든 시기가 언제나 있어요. 그러면 뭐 네. 누워있는 게 좋다 그러면은 그 사람 취향은 시끄러운 것보단 조용한 걸 즐기는 사람인 거고 성격 자체도 침착한 편인 사람인 거고 뭐 차분하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나 그런 부류의 일들을 또 잘할 수도 있는 거고 혼자서 기능을 개발해가지고 성취를 높일 수 있는 부류의 일을 좀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렇죠. 거겠죠. 네.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았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 이럴 필요도 사실은 없죠. 다른 사람이 뭐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어. 그렇죠. 꽉꽉하게 가지고 네. 있는 사람. 자기 취미나 특기를 그렇게 날카롭게 가다듬은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걸 텐데 맞아요. 대부분은 뭐 그냥 이게 영원히 못 찾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힘들기 전까지는 소설을 쓴다? 그냥 마음만 갖고 있었지 직접 이렇게 쳐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왜 쓰냐? 돈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뭐 지금도 뭐 돈 안 된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는데. 누워있는 게 좋다. 잠자는 게 좋다. 이거는 A씨만 막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사실 현대인이라면 다 그럴 것 같거든요. 지치잖아 삶이. 힘들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누워서 한 번씩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그거 생각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발전 아니겠습니까? 유익할 것 같아요. 당장 좋아하는 것이 없다고 해도. 장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게 글쓰기가 맞나요? 네, 글쓰기도 좋아하죠. 아까 말했듯이 분해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저 농구 좋아하는데 플레이어들 중에서도 슛 쏘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 골에 들어가는 그 감각이 너무 좋은 사람, 아니면 화려한 플레이에서 드리블로 상대방 앞에서 제치는 그 감각, 그 묘기 부리는 게 좋은 사람, 아니면 뭐 자기 타고난 피지컬로 상대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전 농구할 때 뭐 패스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잘 줘서 잘 받아서 연계되는 거 좋아하고 슛 쏘는 것도 좋아하고 드리블은 잘 못하긴 한데 뭐 손 안에서 감각 가지고 노는 건 좋아하고 저 글쓰기도 좋아하고. 글쓰기에서 무슨 부분이 좋아요? 정합성을 찾는 일. 네. 어떤 정합성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거랑 크게 비슷하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틀어져 있는 단어나 생각들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게 개연성 있게 단어나 문장들 나열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거의 의미를 좀 찾게 되잖아요. 마구잡이로 흐트러져 있는 것보다 아름답게 나열돼가지고 문장 형태가 완성이 됐을 때 아 이게 아름답구나 약간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취향이라는 건 이제 타고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살면서 반복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자기가 은연중에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무슨 학술서처럼 말을 한다면 호와 불호가 있어서 그 호호성에 따라서 자기 선택이 편향이 될 거고. 그렇지. 그러면은 네. 왜 좋아하게 됐는지. DNA의 출처를 묻는 건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래도 한번 네. 말을 해볼게요. 어쩌다 좋아하게 됐을까?
저희는 초등학교 동창인데 얘가 전학을 왔을 때 어쩌다 알았어요. 그러고 우리 나서 둘 얘기야? 네. 오케이. 그리고 나한테 만화책을 주더라고. 그때 저는 만화책을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하셔서 못 봤는데 얘 때문에 만화책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디즈니 책. 맞아. 거기서 만화책을 빌려다가 뭐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리퀘스트. 그것도 기억나. 나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 많아요. 엄청난 추억이라서 맞아. 웃었어. 그걸 보고 머리가 슬슬 굵어져갖고 4학년쯤 되니까 얘가 갑자기 판타지 소설 판타지 책을- 소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이름도 아직도 기억나. 뭐였어? SKT. 그게 처음이었나? 그게 내가 처음 준 거야 너한테? 내가 처음 준 거. 그게 네 처음 초서 판타지 소설이야? 내 거였어.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해리포터 같은 거 읽고 소설을 좋아하게 됐어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글을 좋아하게 됐죠. 그때는 근데 쓰는 것보다는 그냥 책을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소설책이나 그쵸, 그게 아니 그냥 책이나. 그리고 얘가 다른 학교 가고 그때부터 좀 뜸해지다가 그래도 저는 소설책을 막 읽죠. 얘가 막 뿌리고 간 씨앗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공부한다고 잠깐 멀리 했었고 그러면서 뭐 틈틈이 읽긴 했지만 소설을 쓰는 일은 잘 안 했었고 이제 군대 다녀와서도 잘 안 하다가 한때 인생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 결정장애도 오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실존적인 고민에서 겪다가 그때 처음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쓸 때는 잘 몰랐는데 장 작가님께서 보시고 좀 친다? 이러니까 좀 그때부터 좀 재밌어지더라고. 이게 좀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지지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농구를 자기가 연마를 해서 어떤 스킬 자세를 기가 막히게 숙련도를 올려놨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가 않으면 재미가 반감되지. 근데 자기가 의도한 대로 여기를 딱 쳤는데 그 부분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 재미가 생기지.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장 작가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기억의 대조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렇지. 대조지. 저는 이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노는 시간도 있었긴 한데 그 시간들로 다 채울 수도 없고 내가 또 전학을 왔던 터라서 친구들 만나려고 해도 그 공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 속에서 재밌게 보내려고 나도 책을 좀 봤던 거고 그래서 만화책을 좀 많이 봤고요. 5학년 때? 그때쯤 아마 소설책 처음 본 것 같은데 4학년인지 5학년인지 처음 봤던 소설이 그랜드 위저드라는 소설이 있어요. 성상영이라는 골렘이라는 나 그 사람 알아요. 아세요? 그 사람이 쓴 건데 어쨌든 뭐 읽다 보면은 막 정신 나갈 것 같은 그런 전개로 이제 그런데 그땐 진짜 재밌거든요. 네. 어쨌든 그게 제 첫 판타지 소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네이버 웹툰에서 게이머라고 나 그거 알아. 그 사람 성상영이 그 사람이 그 사람. 스토리 작가거든. 그 사람 아직도 글 쓰시더라고요. 그 아저씨. 야 선배님이지 그 정도면. 그게 제 첫 소설이고 뭐 정령왕 알키네스 명작이지. SKT.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읽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중반이니까요. 1세대 판타지 소설의 명작들을 다 한 번에 읽었죠. 저금통에서 이제 까먹듯이 맞아 축적이 된 것들을 다 읽고 이제 명작을 다 읽고 나니까 이제 슬슬 재미있는 게 점점 퀄리티가 떨어져 가잖아요. 그 업계에서 재밌는 것들이 점점 질이 낮은 것들이 양산형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맞아요. 내가 찾아내려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내가 쓸까 싶어져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한 6학년 그때쯤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아직도 이 친구가 쓴 소설 중에 차를 따르는 네, 그런 씬이 묘사가 맞아요. 있는데 그것만 기억나요. 소설 내용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설을 좋아하게 됐다. 그 분야에 있는 거를 계속 끌어모다 보니까 이 새끼들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에서 쓰게 됐고 막상 써보니까 또 나 좀 치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일들을 시도했을 때 못하는 게 당연한데 내가 했는데 그래도 좀 가능성이 보인다. 열심히 노력하면은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봤을 때 좀 더 해볼 수 있겠다라고 분명하게 좀 생각을 했었고 그쵸. 그 정도 가능성만 있어도 사실 굉장한 선택의 조건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각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는 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집에 퍼즐을 맞추거나 무슨 도자기를 빗듯이 좀 이렇게 예쁜 걸 좀 잘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하는 심정으로 재미있게 잘 했죠. 내 여가 시간을 훌륭하게 보내줬던 좋은 취미이자 친구이자 특기이자 그런 거죠. 나 혼자 있을 때 심심하고 재미없었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준. 솔직히 제가 읽어주고 좀 재밌는데 이랬을 때 기분 좋았죠. 당연하죠. 그러려고 쓴 건데 기분이 좋아지. 그렇죠. 내가 재밌어서 쓴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느껴주면은 공감이 됐다는 거니까 대화의 즐거움이랑 똑같은 거죠. 그 우리 장 작가님이 쓴 책 중에 점퍼라고 있는데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좀 길어요, 근데. 근데 그 책의 문제점은 짧다는 겁니다.
분량은 되게 많은데 네. 전개된 사건 보면은 네, 많지 그렇게 않아서. 많지 않아. 네, 좀 더 캐릭터 설명이랑 전개랑 맞아, 풍부하게 풀어내려면 좀 더 길어졌어야 그쵸, 구체적인 그쵸. 사건이 나오면서 좀 더 재미가 더 그쵸. 해졌을 수 있는데 좀 툭툭툭툭 잘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는 재밌었어요. 뭐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했지만 결국엔 저희 둘의 과거를 까발리는 시간이 되는데요. 네. 조언을 드리자면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옛날부터 뭘 즐겼는지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통적이잖아요. 옛날부터 책을 즐겨 읽었고 이야기를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은 소설을 좋아하게 됐고 결국엔 쓰기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말이 있을 텐데 이제 일이든 뭐든 이렇게 좀 사랑을 깊이 하면은 그 부분에서 힘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이제 좀 감내하고 이 부분을 위해서 그냥 즐겁게 갈 수 있게 만약에 글 쓰기 위해서 몇 시간 앉아 있다거나 그죠 허리 아프죠. 운동 선수인데 이게 위해서 몇 시간씩 운동을 한다거나 근데 정말 즐겁고 또 사랑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감내할 수 있다면 그게 아마 분명히 좋아하는 일의 조건일 거고 당신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해결책이네요. 그러니까 대가라는 게 반드시 돈이 아니더라도 뭐 신경, 마음, 정성 뭐 이런 것도 무형이지만 분명 가치가 있는 거니까. 가수들도 보면은 그 자기가 노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울었나 얼마나 좀 어떤 힘든 시간들을 버텨왔나 이런 게 사실 무대에서 그것들이 보이니까요 켜켜이 쌓인 것들이 그렇죠. 그거 하나가 터져 나왔을 때 아 명가수다 명부대다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좋아하는 일을 찾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못 찾아도 큰일은 나지 않지만 찾고 싶다면 자기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정성을 얼마나 들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기 과거를 좀 반추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끝내볼까요? 하나 둘 셋.